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센으로 하는 거죠. 자, 공통수학 2고요. 오늘은 그 도형의 방정식 첫 타임 평면좌표 나왔습니다. 평면좌표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크게 보면 한 5개 정도가 등장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뭐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뭐 각의 이등분선, 중선 정리, 그리고 이제 자취.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게 뻔해요. 나올 만한 게 뻔한데 계산하는 능력이 조금 이제 방정식 같은 느낌의 계산하고는 좀 다른 결이 있어가지고 기하적 해석을 살짝 동반하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이 x2, y2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다 배웠기 때문에 요 길이가 x2에서 x1을 뺀 길이죠. 자연스럽게 요 길이도 y2에서 y1을 뺀 길이야. 그러면은 선분 A, B의 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빗변의 길이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라고 들어가고 x2-x1 윗변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A라는 점이 1,-2고 B라는 점이 4,-5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겠다. 괜찮죠?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유형 첫 번째 나오겠죠? 문제 번호 16번 가볼게. 자, A라는 점이 3,3이고요. B라는 점이 A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라고 되어 있어요. 선분 AB 두 점 사이의 길이는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a-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5 얘가 문제에서 5루트 2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50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9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1은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합을 구하겠습니다.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두 근의 합으로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4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이게 들어가는 형태가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녀석을 2로 잡고 어떤 녀석을 1으로 잡든 상관이 없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문제 번호 20번으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0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같이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십자로 그어놓고 좌표평면에 놓고 A라는 점이 지금 최초 0,10에 있는데 이 A라는 점은 이 Y축을 따라서 3만큼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B라는 점은 원점에 있는데 X축을 따라서 4만큼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T만큼 흘렀다고 치면 A라는 점은 3T만큼 밑으로 갔죠. 이 녀석의 좌표값은 10에서 3T만큼 밑으로 갔으니까 0,10-3T가 되겠죠. 같은 이유로 B라는 점은 4만큼 갔으니까 시간이 T만큼 흘렀다면 4T만큼 갔겠죠. 이 녀석의 B의 위치값은 4T,0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동된 A-랑 이동된 B-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이 녀석이 최소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 녀석은 A-와 B-의 길이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어차피 상대적인 게 0,0이니까 신경 쓰지 않고 제곱을 썼습니다. 그럼 루트 4, 4, 16 t제곱 플러스 3, 3은 9 t제곱 마이너스 60 t 플러스 100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25 t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00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 문제에서 어쨌든 최소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요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식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꼭지점의 y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요 점을 찾으면 되겠다. 저 계산은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그거를 시키는 거야 나한테? 그래요, 해봐. 자, 25로 살짝 묶어내면 25로 묶어지나? 5로 묶는 게 낫겠다. 자, 5로 25로 어떻게든 해볼까? 25로 어떻게든 그게 편하겠다. 자, 25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25분의 60t 한 칸 띄어서 100이라고 놓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정리를 하면 5로 나누면 5가 되고 5로 나누면 12.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죠.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5분의 36. 그럼 나갈 때 25분의 36이 25를 달고 나가죠. 그러면 25 가로 플러스 64가 되겠죠. 어쨌든 최소값은 64겠죠. 네. 그 루트 안에 있는 요거를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우린 다 요 값만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야, 부흥고 1등이라며. 야, 이 정도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못 풀겠습니다. 그럼 말이 돼? 1등은 아니네, 아직.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유형.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21번 가볼게. 문제번호 21번. A라는 점이 1, 마이너스 2에 있고요. B라는 점이 5, 2에 있습니다. 이때 같은 거리에 있는 P라는 점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P, A, B 그러면은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습니다. 이렇게 놓겠죠. 근데 이 녀석의 아이덴티티는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A, B라고 놓지 말고 A 플러스 1이라고 놓고 문제를 푸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AP는 BP잖아. 어차피 이 계산하면 루트가 둘 다 따라 나올 거라는 건 알고 길이값은 항상 양수값이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양변 제곱으로 문제를 풀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괜찮죠? 네, 그러면은 루트 쓰는 게 조금 귀찮으니까 제곱으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1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A-5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빼기 2의 제곱과 같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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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은 지울 수 있죠? 정리를 또 예쁘게 하면 4A 플러스 12 여기도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12A 플러스 26이다. 한쪽으로 넘길게요. 16A는 16이다. 그래서 A 값이 얼마? 1이다. 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P 값은 A제곱, B제곱 5라고 쓰면 되겠네.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네, 계산이죠. 다.
특별하게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뭐 넘어가서 그래도 상이 있네. 25번으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산 틀리지 마요. 몰라서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할 건데 계산으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넘어가서 26번 가볼게. 26번 유형은 26번은 그냥 봤을 때 한 번만 알아들으면 돼. 자, A랑 B가 실수라고 되어 있을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루트 A-1제곱 더하기 B-3제곱의 채소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고민하지 말게 이제 배경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뭐 배웠어요? 딱 하나밖에 안 배웠죠. 뭐 배웠어? 두 점 사이의 거리 배웠죠. 그러면 이 녀석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는 이 시점에 나온 것 뿐이야. 눈을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고 바라봐봐. 얘는 뭐랑 뭐의 거리예요? 0,0과 A, B의 거리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0,0은 고정된 값이죠. 저건 안 움직여. 근데 A, B는 약간 자유도가 있어요. 그치? 똑같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볼게요. 이쪽은 그럼 뭐랑 뭐의 거리로 보여요? A, B랑 1,3의 거리로 보이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A, B는 자유도가 있지만 1,3은 고정된 점이야. 그럼 최종 질문이 뭐냐면 0,0과 A, B의 길이 더하기 A, B와 1,3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A, B가 여기 있으면 요 정도 길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길이를 구하겠지. 그럼 이제 최소값은 스트레이트로 이은 저 위치 어딘가에만 있으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 녀석의 질문이 A, B를 구하세요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길이 요거 더하기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이 질문이니까 0,0과 1,3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게 지금 배울 땐 당연히 저걸로 보여요. 근데 우리는 중간고사를 풀 때 범위가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도형의 방정식을 다 배웠으니까 직선도 배우고 원도 배운다고. 그러면은 이걸 어설프게 보면 원 같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원으로 해석해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0,0이 중심이고 A, B가 원 위로 움직이고 있고 1,3이 중심이고 A, B가 이렇게 원 돌고 있으면 이게 외접할 때가 가장 짧은 길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똑같긴 한데 이거를 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선으로 생각하자. 아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딱 머릿속에 박혀야 돼. 그럼 이게 어디에 튀어나오든 그냥 얘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읽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 자체가 아주 쉬워져요. 괜찮죠? 네. 이런 거 속된 말로 유형 분석, 유형 외워, 막 이런 얘기죠. 외워둬요. 외워두면 편합니다. 네. 그러면은 27번 문제도 저런 눈으로 읽힙니까? 그러면 28번도 뭔가 되게 많이 써 있지만 저런 눈으로 읽혀야 돼요. 읽힙니까? 그렇게 읽히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상이니까 8번 체크할게요. 네. 방향은 잡아놨어. A, B라는 점은 움직일 수 있는 점이에요. 나머지 점들은 셋 포인트죠. 딱 고정되어 있죠. 0,0, 3,4
6,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를 딱 포인트를 찍어놔. 그걸 찍어놨어. 그리고 A, B랑 이으는 거야. A, B랑. A, B랑 그래서 네 개의 점을 이었을 때 가장 짧은 길이가 나와야 돼. 봐봐. 여기 봐봐. 내가 정확히는 안 그릴게.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 고정됐어. 근데 얘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야. 그치? 얘는 A, B는 막 움직일 수 있어. 얘가 여기 있으면 이런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짧을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짧을까? 어차피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짧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살짝 틀어지면, 여기서 살짝 틀어지면 조금 더 늘어난 길이죠. 조금 더 늘어난 길이지. 그러니까 이게 막 움직이다가 직선과 직선의 교점에 딱 들어와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가 이 길이의 최소값이 되겠다. 그럼 이거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약간의 기하적 해석이 동반되는 거야. 아, 저 포인트에 있을 때 최소값이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눈은 일단 유형은 분석해야 돼. 아, 이건 A, B랑 특정 뭐 1, 3의 길이 값을 구하는 거구나. 길이구나.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단순 계산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해석을 동반해서 구하면 조금 받아들이기 편하겠다. 그럼 저거를 이제 구해놨으니까 이걸 구하는 능력은 더하기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3번 유형이 잘 나와. 근데 나오면 다들 힘들지 않게 풉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딱 5분 정도 연습했는데 벌써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지? 내신 대비 때 똑같은 문제로 한 10번만 풀면 이건 그냥 답을 쓰는 수준의 문제로 바뀌어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네. 자, 넘어가서 29번 가볼게. 19번. 자, A라는 점이 4,1이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5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뭐예요? Y 값이 다 0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0이라고 잡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4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5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시킨 대로 그대로 풀어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4, 16, 17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4 플러스 25니까 29.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6. 그러면 2로 묶어내서 X제곱 빼기 2X 한 칸 띄고 플러스 46 절반의 제곱 나올 때 마이너스 2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얼마다? 44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산으로만 풀어본 거지. 계산으로만. 이후에 배울 건데 나는 어차피 한 바퀴 돌아온 친구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배울 거야. 혹시 여러분들 중선정리 기억나요? 중선정리.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라고 불렀을 때 요걸 자기 중선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이 가로 열고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으로 쓰는 게 중선이야. 근데 이 모양이 나오면 이게 원에서 등장할 때도 있고 직선에서 등장할 때도 있지만 중선이라는 걸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받은 게 이 녀석이죠. 이 녀석으로 물어본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까? 아니,
아직 안 보이나? 네,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면은 제가 중선 나왔을 때 중선 문제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괜히 이걸로 어설프게 했다가는 조금 더 꼬일 것 같네. 네. 중선 문제 나왔을 때 시킬게요, 저건. 네. 자, 연습 하나 시켜볼게요. 계산 연습입니다. 31번 시켜보겠습니다. 31번. 31번은 그리고 외울 거야. 알겠지? 31번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31번 문제는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걸로 얘기를 끝내보겠습니다. 봐봐. 31번 가볼게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고요. B라는 점이 4,6이고 C라는 점이 0,1 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점 P. 임의의 점 P니까 A, B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AP의 제곱은 A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4제곱 B 마이너스 6제곱 A 마이너스 0제곱 B 마이너스 1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B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B제곱 마이너스 12 B 플러스 36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의 합을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3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7 더하기 3B제곱 착착착 마이너스 18B 플러스 4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녀석들을 완전 제곱으로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3으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2A 그럼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3으로 묶어내면 B제곱 마이너스 6B 그러면은 9가 될 거고 빼기 27이 27이 얼마로 가냐? 14, 27 더하기 14 이렇게 되니까 3 가로 열고 A-1의 제곱 더하기 3 가로 열고 B-3의 제곱 플러스 28 이렇게 써 있겠죠? 그러면 이 식 전체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A가 얼마로 나와줘야 돼? 1. A가 1로 나와줘야 돼. B가 얼마로 나와줘야 돼? 3. 그래서 B가 3으로 나와줘야 돼.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최소값이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컴마 몇일 때예요? 1,3일 때예요. 이건 이제 계산으로 빠져온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니까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B라는 점이 4,6이니까 여기쯤 있다고 칠게요. 0,1이니까 여기쯤 C라는 좌표값이 0,1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1,3은 1,3이니까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겠죠. 좀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렸는데 그러면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으로 풀래요? 무게중심 구할래요? 무게중심 구하자 이거야. 알겠죠? 그렇게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3분의 다 더하기, 3분의 다 더하기죠. 포인트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풀면 한 10초? 10초. 이렇게 풀면 아무리 손이 빨라도 한 1분? 10초랑 1분 싸움이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유형을 좀 외워두고 정리해두면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못 받아들일 거면 계속 계산하면 돼요. 계산합니다. 네. 계산하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계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 5번에 별표 치고 시험 문제라고 써요. 유형 5번은 어렵다기보다는 빈도수 문제예요. 빈도수 문제고 여러분들한테 계산 능력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배움의 첫 단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집어넣었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꼭 하나 나와야 돼. 근데 그냥 단순하게 A라는 점이 1,4, B라는 점이 7,-2,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그럼 그냥 한 번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유형 5번처럼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연속적으로 3번 정도 써야 되니까. 자, 유형 5번이 어떤 거냐면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가, 다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런 질문은 대부분 변으로 풉니다. 대부분 변으로 풀어요. 오케이? 변으로 푼다는 얘기는 길이를 구해보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32번 문제가 A라는 점이 1,-1, B라는 점이 -3,1, C라는 점이 3,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를 각각 구해보라는 소리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렵진 않죠. 귀찮은 것 뿐이죠. 네. 그래서 그 귀찮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이트로 시켜볼게요. 네, 32번 풀어봐요. 근데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그 삼각함수로 넘어가면은 각으로 푸는 문제도 일정 부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변으로 푼다. (32번에) 나왔어요. 네.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냥 계산만 해가지고 길이만 보면은 특정 삼각형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네. 자, 유형 6번 가볼게요. 중선 정리라고 씁니다. 네, 유형 6번에 중선 정리라고 쓰겠습니다. ABC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원점을 중점으로 잡을게. 그러면은 A라는 점을 A, B라고 잡고요. 여기를 C, 0. 그러면은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C, 0으로 잡겠죠. 이랬을 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2배가 되는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다음을 증명할게요. 시킨 대로 쓰면 돼요. 시킨 대로. 어차피 A, B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제곱 더하기 B제곱. A, C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배가 되는 AM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니까 C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좌변만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지워지죠. 그래서 a제곱이 몇 개? 2개. b제곱이 몇 개? 2개. c제곱이 몇 개? 2개. 그렇기 때문에 2개가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랑 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이 중선을 믿고 써야 되겠죠. 오케이? 네, 믿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36번을 지금 푼 거예요. 36번이 지금 이렇게 해서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 거죠. 괜찮아? 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뭐 기억에는 m이라고 쓰면 되겠고 니은에 마이너스 c,0 디귿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지막에 c제곱으로 그냥 빈칸만 여기서 골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원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원에서 이렇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합시다. 저 원 위를 움직인대. 그리고 A라는 점이 뭐 3,5라고 써 있고 B라는 점이 7,1이라고 써 있어. 그럼 A랑 B는 고정된 점이죠.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좀 의식적으로 이런 구조가 보이면 얘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질문이 이건 분명 원 문제예요. 원에서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질문을 받았어. 혹은 최대값을 질문을 받았어. 근데 요 모양이 떠오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읽어주면 좋겠죠. 어차피 P는 움직이니까 P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질문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PM의 제곱 더하기 MB의 제곱의 2배다. 그래서 이걸로 풀 건데 A랑 B가 고정된 점이니까 요 MB는 고정된 값이야.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질문을 받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값은 요거밖에 없겠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M은 고정된 점이니까 이 MP의 길이가 최소면 값이 최소가 되는 거고 MP의 길이가 최대면 값이 최대가 되겠죠. 근데 이게 원에서 나온 거니까 점에서 원 중심까지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뺀 요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될 거고 M에서 중심까지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더해준 위치에 있을 때가 이 식의 최대값과 같은 값을 내보내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요 원에서 나왔던 얘기가 쉽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중선 정리는 좌표 표면에서 배웠지만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인다? 원에서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느낌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살짝 변주를 줘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38번으로 해석해 볼게요. 38번. 자, 이제 하나 끝났어요. 우리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중선 이렇게 두 가지 하나 끝났고요. 이제 좌표 표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리고 수능에서 가장 연관돼서 나오는 게 이제 내분점, 외분점 얘기입니다. 수직선에서부터 얘기할게요. 이렇게 A라는 점이 X1으로 알고 있는 점이야. B라는 점이 X2로 알고 있는 점이야. 그러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저 P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점이니까 X라고 부를게. 그러면은 문제에서 AP 대 BP가 당연히 몇 대 몇이겠어? M 대 N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AP의 길이는 X-X1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BP의 길이는 X2-X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M 대 N이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그러면은 M X2-X는 N X 빼기 X1이라고 정리를 해볼게. MX2 빼기 MX는 NX 빼기 NX1이야.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 X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X로 넘겨야 되겠지. X로 넘기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MX 플러스 NX 얘를 이렇게 넘길 거니까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M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이라고 써서 최종적으로 X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그대로 그냥 써본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좌표에도 있겠죠. 좌표에도 있겠지. A라는 점이니까 X1, Y1. B라는 점이니까 X2, Y2.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이 P가 X, Y겠죠. 오케이? 근데 X1, X, X2 내가 X의 입장에서 보면 요 길이가 몇 대 몇이에요? 이 거리가 M 대 N이겠죠. 그러니까 요 X라는 점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그렇지? 똑같은 이유에서 요렇게가 Y1, 요렇게가 Y, 요렇게가 Y2. 그러면 M 대 N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M 대 N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Y도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내분점은 이렇게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그러면 A를 1으로 잡아야 돼요. B를 2로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선분 AB를 3 대 1로 내분했다. 선분 AB를 1 대 3으로 내분했다. 포인트가 달라지죠. 근데 선분 AB를 3 대 1로 내분했다. 여길 구해야 되는데 얘를 1으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AB라고 써있으면 A를 1으로 잡고 문제에서 BA를 이라고 시작하면 B를 1으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웃긴 게 재작년까지는 늘 나와 있었어. 외분점이. 근데 여러분들부터는 안 나와. 근데 문제엔 나와. 그러니까 지도를 해야 되겠죠.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봐봐. 선분 AB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에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요. 이렇게 B라는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 대 1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여기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얘에다가 1 주고 여기다가 4를 줬어. 그리고 C가 모르는 점이야. 그래서 선분 AC를 1대 2로 내분한 점이 B다. 그 내분점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상황을 보니까 AC를 1대 2. 요게 1이고 요게 2가 되겠네. 그런데 여기를 구하려네. 그대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외분점의 눈으로 바라보면 AB를 3대 2로 외분한 점이 C다. 바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요만큼 편해요. 매번 원 패턴으로 내분점으로 계속 해석해서 풀지, 아니면 그냥 외분점 하나 더 집어넣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도구로 풀지, 어떻게 더 편하겠어?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도구를 쓰는 게 편하겠죠. 그게 또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한 번만 기억하면 돼요. 선분 AB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x1, x2라고 할 때 P라는 점을 Q라는 점이라고 할게. Q라는 점을 X라고 부르고 M 대 N으로 외분했다. 근데 풀이는 똑같아. 증명은 아까랑. 그러면은 AQ의 길이 대 BQ의 길이가 M 대 N이겠죠. 똑같죠. 그러면은 AQ의 길이는 x-x1이고 BQ의 길이는 x-x2야. 걔가 M 대 N이다. 그러면은 내항과 외항의 곱을 쓰면 M x-x2는 N x-x1 정리하면 mx-mx2는 nx-nx1이야. 그래서 m-n x는 mx2-n x1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외분점 x는 n-n분의 mx2-n x1이다 라고 쓰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내분점은 여기가 뭐였어요? 플러스였습니다. 외분점은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계산을 안 하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면 넘어가면 뿔마가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을 구하십시오면 m 더하기 n분의 m x2 더하기 n x1 외분점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m-n분의 mx2-n x1 그래서 뿔마만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외분점은 하나만 더 설명할게. 외분점은 그 몇 대 몇 비율에 따라서 찍히는 포인트가 달라요. 이게 고등학생 100명한테 물어보면 내분점은 정확하게 위치를 찍어요. 1대 4 여기쯤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2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1대 8 여기쯤 있을 것 같습니다. 5대 2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내분점은 대략적으로나마 위치를 잘 알아. 어쨌든 저쨌든 선분 안에 있으니까. 외분점은 포인트가 약간 달라야 돼요. 선분 A, B를 3대 2로 외분. 근데 선분 A, B라고 했으니까 시작점이 A고 끝나는 점이 B야. 네. 3대 2로 가야 되니까 3대 2로 찍히는 여기에 외분점이 있어요. 근데 1대 3 외분이면 A에서 시작해가지고 B로 끝나야 되는데 1대 3으로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는 요런 느낌으로 찍히겠죠. 그래서 외분점은 M이 크냐 M이 작냐에 따라서 찍히는 포인트가
B 바깥에 있냐 A 바깥에 있냐 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요거만 물어볼 때에는 크게 이슈가 안 돼요. 크게 이슈가 안 되는데 이게 2학년 3학년 넘어가서 도형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와서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F랑 G랑 교점을 그어서 AB라고 하겠습니다. AB의 3대2 외분점을 뭐 C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AB의 90도로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F랑 만나는 뭐 점을 뭐 D라고 하겠습니다. ABD의 넓이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로 확산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분점, 외분점은 단순하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포인트랑 계산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풀어보면서 내분점, 외분점을 한 학년당 100% 맞춰오진 않더라고요. 학년이 내분점, 외분점은 100% 알고 있죠. 저 식이 뭐가 어렵다고. 내신 대비 일주일만 해도 알아듣겠다. 근데 시험을 보면 꼭 한두 명은 틀려옵니다. 선생님, 제가 빼기를 더하기를 봤어요. 아니면 뭐 더하기를 썼는데 정확히 풀었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푸니까 틀렸어요. 혹은 뭐 풀어봤는데 계속 안 풀려서 3번이나 풀었어요. 등등등으로 이슈가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준비할 때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40번 가볼게. 이제 머릿속에 내분점식과 외분점식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A라는 점이 8,2,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7, 선분 AB를 3대2로 내분,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 때 OP의 중점,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M 더하기 N, 이제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오케이? 쓰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몸으로 푸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선분 AB라고 하면은 좌표값을 AB를 쓰고 그 밑에다가 M 대 N을 써놔요. 그리고 크로스식으로 곱합니다. 크로스식으로. 그냥 옆으로 스트레스 그냥 쓰지 말고 A점, B점, 밑에 M 대 N 쓰고 크로스식으로 계산하겠다 하는 게 훨씬 더 안 틀리고 좋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6, 요렇게 이렇게 7, 3, 21, 요렇게 4. 어차피 내분점은 더하기니까. 오케이?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입으로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 a점, b점 밑에다가 m 대 n 쓰고 크로스 하듯이 곱하겠다. 이렇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2,5라고 하는 내분점과 0,0 사이에 중점을 구하세요. 중점은 평균이죠. 중점은 평균이니까 2분의 2, 2분의 5라고 하는 중점을 쓰면 되겠다. 괜찮죠? 네.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한테 계산 문제 하나만 시키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으로 계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6번 가볼게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5, B라는 점이 6, 마이너스 2.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에 있습니다. A 값을 구하십시오. 1사분면이라는 힌트밖에 없네. 똑같이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얘를 A 대 1 빼기 A로 A 대 1 빼기 A로 내분하 세우니까 크로스를 시키겠죠? 근데 이 P라는 점이 어차피 M 더하기 M이니까 분모는 다 1이죠? 그래서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그래서 1 써놨고 크로스 하듯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6A,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기 3A 빼기 3,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5 마이너스 5a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래서 9a 빼기 3, 마이너스 7a 플러스 5라고 하는 점에 1사분면에 있습니다. 1사분면은 x값도 양수, y값도 양수인 영역을 1사분면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9a 마이너스 3이 양수, 마이너스 7a 플러스 5도 양수, a는 3분의 1보단 크고 a는 7분의 5보단 작다. 그래서 한 번에 쓰면 3분의 1보다 큰 a가 7분의 5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크게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죠. 49번 하고 잠깐 쉴게요. 49번 마치고 쉬자. 49번을 깔끔하게 마치고 쉽시다. 계산 문제네. 같이 해볼게요. 네. 계산하는 문제예요. 뭐 특별하게 이 안에서 뭔가 무슨 기하적인 이슈를 찾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이 내용을 알아들었을 때 수식적으로 얼마나 오류 없이 빠져나올 수 있냐. (49번) A라는 점이 A, B, B라는 점이 4, 마이너스 4, C라는 점이 마이너스 2, 2에 대해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 M 대 N으로 내분. 그러면은 그 내분점은 어차피 분모는 M 더하기 N이고 고민하지 말자. 그래서 크로스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4M 더하기 AM 마이너스 4M 더하기 BN이야.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답니다. X축 위에 있다는 특징은 B값이 0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4M은 BN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게 이 첫 번째 힌트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선분 AC 그러니까 AB랑 마이너스 2,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고민하지 말고 크로스식으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AN 2M 플러스 BN. 근데 얘가 Y축 위에 있대. 그러면은 얘가 0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M은 AN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두 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로 변형시킬 수도 있겠죠. 곱하기만 2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4M이죠. 여기 4M이니까 그러면은 BN은 2AN이네. 여기서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가져와야 돼? B는 2A다 라는 걸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문제 읽고 그대로 한번 써봤고요. 문제 읽고 그대로 한번 써봤어. 그럼 내 눈에 요식이랑 요식 두 개가 보여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나오는 게 혹시 어렵니?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그대로 쓰면 이거 나와요. 문제 그대로 쓰면 이거 나와. 여기서 어떻게든 최종 질문이 A, B로 어쨌든 뭔가를 꾸며보라는 얘기잖아. 여기서의 주된 이유 문제 풀이 방법이 M, N을 구하라는 거야? 아니죠. A, B를 어떻게든 찾아보는 느낌이죠. B랑 C는 고정점이고 A가 변하면서 삼각형의 모양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A, B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A, B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10 이하의 자연수죠. 그러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총 몇 개가 있어야 돼? 5개가 있겠죠. 1,2, 2,4, 3,6, 4, 뭐야? 4,8, 5,10. 그래서 5개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뭐가 복잡해? 하나도 안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질문 받은 게 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풀다 보면 내가 이걸 뭘 풀고 있는지를 자꾸 까먹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 지금 20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남았어. 자, 유형 10번 문제번호 5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미안해요. 유형 9번 문제번호 50번 가볼게. 50번 가보니까 점 A라는 점이 5,-2가 될 거고요. 점 B가 -1,4. 직선 AB 위에 있고 AB는 3, BC가 되는 C의 좌표값을 모두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는 초등학교 때 충분히 연습됐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분 AB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AB 대 BC가 3대 1이면 3대 1에 있을 수도 있고 3대 1에 있을 수도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C2부터 구할게요. C2가 선분 AB 안에 있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내분점 개념으로 풀 거고 C1은 선분 AB 바깥에 있죠. 그래서 얘를 외분점 개념으로 풀 거야. 자, 그럼 먼저 이 녀석의 눈으로 보면 3대 1은 2대 1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점 5,-2와 B라는 점 -1,4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C2라고 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모는 내분점이니까 이제 고민하지 말자. 그리고 크로스식으로 갈 거니까 -2랑 5의 합으로 8이랑 -2의 합으로 답을 쓰면 되겠네. 그래서 1,2 요게 C2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제 C1의 입장에서 보면 C1은 선분 AB를 3대 1이죠. 3대 1이니까 몇 대 몇으로 4대 1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4대 1 외분점으로 구해보자고. 그러면은 다시 쓰지만 A라는 점이 5,-2, B라는 점이 -1,4를 4대 1로. 외분점이니까 m/n이죠. m/n이니까 이것 또한 분모는 이제 고민하지 말자. 그리고 크로스식으로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 이렇게 5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4, 4, 16, 이렇게 -2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게 외분점 개념이니까. 괜찮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3, 6. 그래서 이건 C1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필요한 도구, 내분점 도구, 외분점 도구를 써서 적절하게 스트레이트로 구해봤다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체크해 볼게요. 52번.
나왔어요. 계산이 그렇게 어렵나? A가 나오면 B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나왔어? 안 나왔어? 52번을 좀 빠르게 체크하면 A라는 점이 3,4에 있고요. B라는 점이 0,6에 있다.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3,4고 0, 좀 애매하게 찍히네, 꼬가. 0,6 이렇게 A랑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직선 AB 위에 있는 점이 있대요. AB 위에 있는 점이 있대요. 이렇게 여기는 O예요. 그러니까 요 연장선 어딘가에 C라는 점이 있는데 문제에서 힌트는 O, A, C의 넓이가 45가 된대. 그러면은 우리가 요 C가 막 여기 있다면 이 녀석의 넓이를 이제 구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A가 음수라고 써 있구나. 그래요. 미안합니다. A가 음수니까 여기쯤 있겠네. C라고. 네, 이렇게 있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4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꼭 여기서 포인트가 잡히냐면은 이게 내분점, 외분점 개념에 있으니까 지금 삼각형 AB, OAB를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개념인 6 곱하기 높이 개념인 3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계산하면 요게 9라고 부르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가 삼각형 OAC 조금 더 넓은 확산된 녀석의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45라고 되어 있으니까 OAB의 넓이 9의 몇 배예요? 5배겠죠?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배가 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C의 좌표값은 AB의 길이의 5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몇 대 몇 외분점? 5대 4 내분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5대 4 외분점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어려워, 쉬워?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A라는 점이 3,4고 B라는 점이 0,6이고 해석하니까 5대 4 외분점이니까 n 빼기 n이니까 분모는 1이죠. 걔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요 크로스식으로 계산해서 빼기가 외분점. 그러니까 이렇게 0, 이렇게 4, 3, 12 얘를 빼면 돼. 이렇게 6, 5, 30, 이렇게 4, 4, 16 얘를 빼면 된다고. 괜찮지? 그래서 마이너스 12, 14 라는 좌표값이 C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라고 쓰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38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그림 한 번만 조금 해석해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10번 거니까는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요? 3분의 다 더하기, 3분의 다 더하기.
괜찮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각형이 이렇게 잡혀 있었을 때 x1, y1, x2, y2, x3, y3 이었을 때 중선의 2대1 개념이잖아. 그쵸? 중선의 2대1 개념이니까 여기를 구하면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이라고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스탯을 알고 있었을 때 문제 번호 53번으로 가볼게. A라는 점이 3,-2고요. B라는 점이 A,-3B, C라는 점이 2B 플러스 3, A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2,-1에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3분의 다 더하기니까 A 더하기 2B 플러스 6, 3분의 다 더하기니까 A 빼기 3B 빼기 1. 이 녀석이 몇 컴마 몇? 2 컴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연립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겠죠? 저 계산은 스킵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요? 3분의 다 더하기, 3분의 다 더하기. 자, 그러면은 57번 눈으로 볼게요. 우리가 아까 57번하고 똑같은 문제를 일일이 다 풀었죠? 그렇게 풀어서 계산해 보니까 그 포인트가 무게중심이더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증명하시오니까는 이 점 문제 풀었던 걸로 증명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고 특정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P가 무게중심에 위치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이제 평행사변형 얘기가 갈 건데, 자,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예요? 네,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정의죠. 성질은 뭐예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 각이 또 여러 개가 있겠지. 그렇지, 또 필요한 걸 말해야지. 그렇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다시 얘기하면 대각선의 중점을 공유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표기법상 도형을 읽을 때 반시계로 읽어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A, B 이렇게 쓰지 말고 반시계로 읽을 거니까 A, B, C, D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았지? 도형은 반시계로 읽어.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에서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야. 다시 얘기하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번호 58번 A라는 점 마이너스 1,4, B라는 점 5,0, C라는 점 8,4, D라는 점 C라는 8,4, D라는 점 A, B. 그래서 좌표값 D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죠. 그러면은 A, C의 중점은 평균 2분의 7, 평균 4. 괜찮아요? 그러면은 BD의 중점도 동일하다. 그래서 이 D는 8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중점이 서로를 공유한다. 그래서 2분의 다 더하기 2분의 더하기 2분의 더하기 평균
그래서 D라는 좌표값은 2,8이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름모도 있는데, 자, 마름모는 정의가 뭐예요? 마름모의 정의. 네,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마름모의 정의죠. 그럼 성질은 뭐예요? 그렇지, 대각선으로 가는 거지.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평행사변보다 조건 하나 더 붙은 거죠. 됐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마름모 문제는 실질적인 내신 문제보다는 조금 로컬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직이라는 얘기, 즉 직선으로 넘어가서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를 배운 다음에 문제를 내야지 저 수직이라는 조건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수직이라는 조건을 쓸 수 있게 디자인을 못 해놨어. 왜? 아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안 배웠기 때문에. 오케이. 자, 60번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60번. A, B, C, D가 A, B, C, D가 A, 1.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모양을 A, B, C, D라고 불렀을 때 A라는 점을 A, 1, B라는 점이 2,4, C라는 점이 5,1, D라는 점이 B,-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름모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마름모니까. 근데 여기서 어차피 마름모는 수직 이등분한다는 거 파악했어요. 근데 A의 높이값과 C의 높이값이 없대요.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기울기가 0인다는 거 확인한 거죠. 이 녀석이 수직이니까 B랑 D가 동일선상 위에 있어야 되겠다로 수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못 쓰기 때문에. 괜찮죠? 네, 그래서 A랑 C가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반듯하게. 그러니까 B랑 C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크로스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B는 2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점 얘기로 할 수 있죠. 중점 2, 중점 1. 그러니까 중점이 2가 돼야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는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 그 문제를 만들어 볼까? 근데 마름모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뭐 이렇게 했을 때 임의로 잡을게. 뭐 2,4 2,4 B가 3,1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잘 만들어야 되는데? (1,2) 헷갈려. 2,0 4,1 네, 뭐 이렇게 해서 구하십시오. 뭐 이렇게 됐죠? 네, 그냥 같아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보자. 자, 그러면은 이게 마름모래.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수직하면서 이등분이 돼야 되겠다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은 먼저 중점 먼저 구할게. 중점 먼저. 벌써 답이 나왔나? 만들었으려니까 되게 어렵네. 그때 가서 다시 할게. 수직 이등분이야. 네. 손가락 아파. 자, 그러면은 62번 체크하고요. 이제 하나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만 더 하면 끝이야. 끝. 2개만 더 하면 끝. 지금 끝 아니고 2개 더 하면 끝. 그 2개가 각각 시험 문제야.
답은 2번. 금방 나와요. 행복하지. 고마워. 내라고 해줘서. 자, 루트 13. 루트 13. 네, 넘어가서 각의 이등분으로 가볼게. 각의 이등분선은 2학년 때 나왔던 건가? 개념이? 중학교 때 나왔어요. 알겠지? 아마 닮음할 때 나왔을 거야. 닮음할 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각의 이등분이라는 단어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요 삼각형에서 A, B, C라고 잡았을 때 각 A를 이등분한다. 각 A를 이등분한다. 걔가 B, 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AB의 길이가 3이고 실질적으로 AC의 길이가 2라면 선분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주 가끔 각 외곽의 이등분선이 나와요. 외곽의 이등분선. 어쨌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각 A, 각 B, 각 C라고 했을 때 외곽의 이등분선이면 요 녀석입니다. 그렇지? 외곽의 이등 조금 표현상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문제풀이는 똑같아. AB의 길이가 3이고 AC의 길이가 2라고 치면 BD 대 CD가 3대 2죠. 마찬가지로 BD 대 CD가 3대 2라고. 써지는 풀이는 똑같죠. 근데 이제 그게 위치 값이 달라지니까 내분점 개념과 외분점 개념으로 문제가 풀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렀을 때 BD 대 CD가 AB 대 AC의 비율 값이다. BD 대 CD가 AB 대 BC의 비율 값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삼각형에서의 각의 이등분선 하나 이게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각의 이등분이라는 단어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안 물어봐요. 근데 두 개가 구별이 편해. 삼각형이고 직선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직선에서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다.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풀이가 다 오픈됐어요. 요건 직선에서 좀 더 해볼게. 어쨌든 각의 이등분하면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 직선에서 각의 이등분. 풀이가 정해져 있다. 그 풀이를 쓰면 된다. 알겠지? 지금은 요거에 집중을 합시다. 요거에 집중을 하면 자, 문제 번호 63번 가볼게. 63번 가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 B, C가 1,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5,2에 있습니다.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그럼 먼저 AB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먼저 AB의 길이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169는 얼마? 13. 네, 여기는 13. 이렇게는 루트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is 5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13가 5기 때문에 13대
5로 내분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가 5,1을 13대 5로 내분하겠다. 자, 분모는 다 18입니다. 이제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풀라 그랬죠? 크로스식으로. 그래서 15, 65, 마이너스 20을 더하고 26하고 7호 35를 더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야? 45를 18로 나누면 되고 얼마냐? 안 도와줘. 왜 아무도? 빨리 도와줘. 마이너스 9. 그래, 고마워.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계 2등분선은 딱 저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6번이 어렵다고 표현된 이유는 외곽의 2등분선이어서 그래요. 풀이는 어때요? 똑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66번으로 진행해 볼게. 똑같다고.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 비율을 먼저 구해. 그게 BD 대 CD 대 BD 대 CD의 비율값. AB의 길이를 구해. 아, 미안해. A5. 문제에서는 A5. A5의 길이와 AB의 길이로 OC 대 BC. 계산이 너무 약하네. 같이 해보자. 66번. 66번. 5, A, O, B. 그리고 외곽의 이등분선을 C라고 되어 있습니다. C의 좌표값을 구할 건데 A가 3,1이죠. 당연히 5는 0,0이겠고 B를 우리가 어떻게 잡았어요? 2,-1이라고 잡았죠. 그러면 먼저 요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3, 3은 9 더하기 1, 1은 1 루트 10이고요. 요 길이는 루트 x-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써 있겠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5a 대 AB가 루트 10 대 루트 5죠. 그러니까 루트 2 대 1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비율이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몇 대 몇 루트 2 대 1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루트 2 대 1이니까 이걸 내분점으로 풀까 외분점으로 풀까를 먼저 고민해봐요. 뭐로 풀고 싶어요?
외분점으로 풀자. 오케이? 자, 외분점으로 풀자. 자, 그러면은 0,0과 2,-1을 몇 대 몇? 루트 2대 1로 외분하세요죠. 외분. 그럼 분모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이제 고민하지 말자. 그리고 외분점이니까 크로스식으로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2 루트 2, 어차피 이쪽이 다 0으로 막아주죠. 이쪽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C의 좌표값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유리화만 해주면 되겠죠. 유리화하면 2 빼기 1분의 2 루트 2 가로 열고 루트 2 플러스 1 컴마 마이너스 루트 2 가로 열고 루트 2 플러스 1 끝. 마지막 4 플러스 2 루트 2 컴마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라고 하는 C의 좌표값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A에서 B, 즉 X에서 Y를 빼래. 6 더하기 3 루트 2라는 최종 결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계산은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조금만 익숙해지면 뭐 이런 걸 10개 맞다고 해서 못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네. 충분히 풀 수 있고요. 13번에다가 별표 쳐요. 자, 자취문제인데 자취문제가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게 평면에서 나올지 직선에서 나올지 원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취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와. 풀이가 뭐에서 나오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알아듣고 이게 좀 몸에 딱 익히면 문제가 엄청 쉽게 풀려요. 왜? 풀이가 하나니까.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까지 가볼게. 자취문제는 풀이를 3단계로 쪼개서 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진짜로 구하려고 하는 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한 점을 x, y로 둔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 자취를 구하는 점, 구하는 점을 무조건 x, y로 두겠다. 두 번째, 문제를 읽다 보면 무조건 참인식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참인식. 무조건 참인식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3단계가 뭐냐면 요 참인식을 x랑 y로 표현하자야. 그럼 저 x랑 y로 표현하는 순간 x, y로 표현된 식이 등장을 한 거죠.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내가 구하려고 한 x, y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구조화 시켜보자. 문제로 통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67번 가볼게. 67번 가볼게요. 점 P가 P라고 하는 점이 2x-y 빼기 4는 0 위에 있습니다. A라는 점 2,4와 점 P를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한 점 Q가 있어요. Q의 자취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럼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하는 점은 무슨 점이에요? Q죠. 최종적으로 질문을 받은 게 Q라는 점의 자취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Q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x, y로 두겠다. 이 얘기는 점 Q가 x, y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무조건 참인식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 P라는 점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AP를 내분한 점이 Q입니다. 자, 무조건 참인식이 뭘까?
이 문제에서. 이라는 직선 위에 점 P가 있습니다죠. 그래요? 네. 여기서 팁을 줄게요. 내가 지금 점이 3개 등장했어, 우리 문제에. 근데 A라는 점은 2,4라는 걸 알고 있어. Q라는 점은 X, Y야. 그럼 또 모르는 점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모르는 점을 A, B로 두고 A, B가 무조건 차민식에 관여를 해요. 그러면 A, B라고 두는 순간 무조건 차민식은 맨 윗줄에 써 있습니다. 점 P, A, B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무조건 차민식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B 빼기 4는 0. 이건 누가 뭐래도 참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차민식. 문제 안에 무조건 차민식이 존재했어. 그래? 그러면 이 차민식을 XY로 바꿔치기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요거죠.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보자. 그럼 선분 AP를 2,4랑 A, B를 1대2로 내분.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그래서 1대2니까 크로스식으로 A 플러스 4, B 플러스 8. 이게 X, Y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요 A랑 무조건 차민식의 요 A가 똑같은 A예요? 다른 A예요? 똑같은 A죠. P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해야 되잖아. 바꿔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무조건 차민식이 XY로 표현이 됐습니까? 그럼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X, Y, 즉 Q의 자취방정식이 되겠다. 오케이? 근데 이게 모든 자취문제가 똑같이 풀립니다. 모든 자취문제가 저 3단계로 풀려요. 내가 진짜로 구하려고 하는 걸 XY로 두겠다. 문제 안에 무조건 차민식을 찾아와야 돼. 그 다음에 이 무조건 차민식을 XY로 바꿔치기 하는 작업. 당연히 근데 이 작업을 써야지. 문제에서 이걸로 바꿔치기 하라고 써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따라가듯이 풀면 메이드가 되는 거야. 근데 요 문제가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알겠지? 정리하는 건 스킵할게. 그러면은 68번도 한번 더 해볼게. 68번은 조금 쉽습니다. A라는 점 1,1와 B라는 점 3,2라고 했을 때 PA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3을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구하세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P죠. 그러니까 P를 X, Y로 둡니다. 근데 문제에서 무조건 차민식이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걸 생각해낼 수가 없죠. 요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X-1의 제곱 Y-1의 제곱 빼기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3이다. 그럼 무조건 차민식이 XY로 표현됐어요. 그럼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취 방정식이라고. 요거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죠. 예쁘게. 네. 그래서 요건 조금 쉽게 나온 거야.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여기를 다시 한번 봐요. 요 대표 문제. 왜냐면 요게 일반적이야. 왜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 말고 모르는 점이 또 있어. 이 녀석이 핵심이야. 이 녀석을 A, B로 두는 게 첫 번째 팁. 그러니까 무조건 차민식은 요 A, B로 표현이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대놓고 알려주는 힌트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바꿔치기 할 때 적용시키면 되겠다. 오케이? 지금 이게 또 조금 손에 익혀놔야 돼. 어차피 이거 그대로
직선에서도 자취문제 풀 거야. 이거 그대로 원에서도 자취문제 이렇게 풀 거라고. 자취문제는 3단계로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 하는 거를 XY로 두고 문제 안에 무조건 참인식을 찾아내. 그래서 그 참인식을 XY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69번으로 체크해 볼게요. 69번. 어떻게 썼는데? 누2가 왜 나오니?